아주 조용한 새벽 공기가 방 안에 가득할 때 사람의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해지고 섬세해진다. 그런 시간에는 스쳐 지나간 인연들,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인연의 흐름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물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품고 두려워하면서 붙잡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보내지 못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곤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이별이 하나의 흐름을 가진다고 말한다. 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흘러가게 두면 마음이 넓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한동안 머무르면서 큰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짧고 강렬한 역할만 수행하고는 떠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떠나가야 할 인연까지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 마치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손안에 모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막으려 몸부림칠수록 그 물의 흐름은 더 빨라지고 손바닥은 더 텅 비어버린다. 마음도 그와 같다. 지훈이라는 청년은 오랫동안 사랑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상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함께 있을 때 침묵이 길어지고 서로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에 스스로를 묶어 두었다. 그 희망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고, 두려움은 집착으로 변해 그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다. 결국 지훈은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한 연락을 하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친 한숨뿐이었다. 그의 괴로움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더 커져갔다. 민서라는 여성 또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대화의 주제도 더 이상 맞지 않았다. 민서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억지로 맞추려 하면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생기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묘한 피로감이 생겼다. 그녀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였다. 억지로 붙들려는 마음이 생기면 영혼이 무거워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 사람이 떠날 때의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하다. 대화가 점점 얕아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조용한 틈이 생기며 예전 같지 않은 기류가 흐른다. 이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알아차리면 지혜가 된다. 인연의 흐름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슬픈 일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만들기 전에 멈추는 자비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란 어떤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못할 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뜻한다.
태현은 직장에서 수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와 점점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로 도우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방향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태현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계속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맞추려 할수록 갈등은 깊어졌고 노력할수록 관계는 더 틀어졌다. 마침내 태현은 깨달았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며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 두 사람은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었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 소모가 사라졌다. 떠나게 두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집착을 놓는 행동은 종종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소라는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때로는 자신이 지쳐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억눌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래서 소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은 용기였고 그 용기는 결국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준호는 수년 동안 스스로도 왜 유지하는지 모를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왔다. 그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지쳐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하고 그 관계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그때부터 가벼워졌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으며 더 진실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음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혜진은 이별 후 깊은 원망과 분노를 느꼈다. 상대를 탓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기대와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꽉 조여 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원망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졌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독이 아니라 나를 향한 독이었음을 이해한 것이다. 성우는 오래 사귀었던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그는 상대가 자신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길 바랐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마음이었다. 축복은 주는 사람의 마음부터 밝게 한다는 말처럼 그는 그 순간부터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결국 나를 놓아주는 길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지아는 오래된 관계들이 정리된 이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유연해진 그녀는 예전보다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다. 받아들임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문을 여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억지로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데려다 준 것이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을 때 인생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흘러가야 하는 관계들이 있고 그 자리에 더 따뜻하고 더 성장한 인연이 들어온다. 세상은 언제나 비워진 자리에 알맞은 것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남은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가는 순간은 늘 조용히 온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천천히 번지고 있다. 그 파문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울릴 수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잔잔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질 수도 있다. 관계의 끝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인연의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붙잡지 않으면 가벼워지고 온전히 보낼 수 있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이다. 민수는 그 진리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붙잡고 있었지? 그때까지 그는 떠나려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혹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많은 말을 쏟아냈다. 때로는 부탁으로, 때로는 변명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남기려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상대의 발걸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으며 인연이 다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는 늘 같다. 익숙함을 잃는 것이 두렵고 허전함이 생길까 걱정되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생길까 두려워서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앞으로 흐른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관계도 함께 흘러가며 자연스러운 변화의 순간을 만든다. 선지식들은 흔히 잡는 손과 놓는 손 중 무엇이 더 쉬운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많은 이는 잡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놓는 것이 더 쉽다. 잡으려면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며 두려움을 버틸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놓는 것은 한 번만 용기 내면 된다. 손을 펴는 순간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며 마음이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 민수는 비로소 손을 펼칠 결심을 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이제는 흘러가는 흐름을 인정하자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관계에 매달려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혼자 걷는 시간을 가졌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길가에 은행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저 잎들도 떨어질 때가 되어 떨어지는 건데
나는 그동안 왜 떨어지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을까? 그 생각 하나가 마음에 잔잔하게 번지더니 불필요한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과도 같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 쌓인 먼지를 환기시키듯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연이 사라져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다. 나무는 오래된 잎을 떨어뜨려야 새 잎이 자라고, 강물은 막힌 흐름이 풀려야 다시 맑게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새로움이 들어온다. 민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자신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단지 한 인연이었을 뿐, 삶 전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인연을 놓아준 덕분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마음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글을 일기장에 적었다. 누군가 떠나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떠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놓을 때 그 빈자리에 더 넓은 세상이 들어온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다. 억지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평안이었다. 삶은 늘 변한다. 인연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흐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붙잡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더 따뜻한 관계, 더 진실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인연의 흐름을 온전히 따라가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삶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하고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이끈다. 이제 민수는 누군가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한다. 당신의 길이 평안하기를, 나의 길 또한 평안하기를. 그렇게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순간 인연의 의미는 비로소 완성된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손은 상처를 남기지만 인연을 온전히 보내는 마음은 지혜를 남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삶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따뜻하고 넓다. 그러나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서서히 좁아지고 경직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설명한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갈망이고,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갈등이 시작된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듯 마음이 흔들린다. 이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훈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는 상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떠나려는 마음을 억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커질수록 상대의 무관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사람은 더욱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는데 지훈 또한 그러했다. 답장이 늦어지면 이유를 찾기 위해 온종일 마음이 흔들렸고 짧은 대답만 돌아오면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혔다. 상대가 준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하나하나가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는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는 마음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집착에 빠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평화는 모두 뒤로 밀려나고 오직 상대만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스스로를 잃는 상태라고 표현한다. 지훈은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상대의 행동에만 반응하며 하루를 허비했다. 이처럼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민서의 경험도 매우 조용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준다.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맞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며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부정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지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마음에 엄청난 피로를 만든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해야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편한 척해야 하며 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가깝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피로감은 마음의 경고와도 같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는 신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민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관계를 놓지 못했다. 두려움은 더욱 큰 집착을 낳고 집착은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냈다. 결국 그녀는 만남을 가질 때마다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다. 이 또한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만들어낸 상처였다. 태현의 직장 사례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나타난다. 사람과 사람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은 작게 시작돼 천천히 커진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생기고 상대의 말이 괜히 마음에 걸리게 된다. 태현은 한때 소중했던 관계가 점점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버티기만 했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마음속 갈등은 더 깊어졌다. 마음에서는 이미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 부정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스트레스는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결국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게 만든다.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면 서로의 삶에 필요 없는 무게가 생기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는 의무처럼 변한다. 떠나가야 하는 인연을 억지로 묶어두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마음을 흔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강물은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연도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을 거스르면 괴로움이 오고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의 바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인연을 잃을까 두려워서, 누군가가 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들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마음속 평화는 멀어진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의 근원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내 마음이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은 작아지고 마음을 비울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어떤 인연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만 떠나려는 사람을 놓아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거나 마음이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거나 삶의 리듬이 맞지 않거나 혹은 서로에게 더 이상 성장의 기운을 주지 못하거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만큼이나 끝날 때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외면한다. 외면하는 이유는 아픔이 두려워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만들 뿐이다. 예린의 사례는 이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마음을 닫아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예린의 말을 흘려듣거나 짧게만 답했다.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린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고치려 했고, 고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졌다. 그녀는 왜 노력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떠나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다는 점에 있었다. 어떤 인연은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온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남기고 떠날 때는 배움과 깨달음을 남기고 간다. 이를 되돌리려 하면 흐름이 막히고 마음이 괴로워진다. 그래서 떠나려는 인연을 놓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인연이 더 이상 머물 공간이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성민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와 점점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서로의 고민을 편하게 나누고 마음을 기대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성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꾸 예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어색해졌고 억지로 웃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순간 성민은 깨달았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갈 때 더 빨리 닳아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주기 시작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멀어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소연은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상대의 태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더 다정하게 행동했고, 더 이해하려 했고, 더 양보하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소연은 자신을 잃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감정도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붙잡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손에 담으려 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어야 하고 떠나려는 인연은 떠나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다. 억지로 흐름을 되돌리려 하면 고통만 커지기 때문에 인연의 자연스러운 방향을 존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또한 떠나려는 사람을 놓아야 새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들어올 틈이 없다. 지나간 인연에 집착할 때 새로운 가능성은 막히고 삶은 제자리만 맴돌게 된다. 떠나가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슬픔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슬픔이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음의 빈자리에는 결국 더 나은 인연이 들어오고 더 따뜻한 관계가 자리 잡는다. 청년 우지는 오래된 이별의 상처를 붙잡고 살았다. 그는 과거의 사랑을 잊지 못한 채 모든 만남을 그 기준으로 비교했다. 아무도 그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 외로운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었다. 그는 떠난 사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비우자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떠나려는 사람을 놓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상대에게서 행복을 얻으려는 마음이고 떠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 삶은 더 맑아지고 인연은 더 자연스럽게 흐른다. 억지로 붙들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사람을 놓아주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특히 마음 깊숙이 소중하게 품어온 사람일수록 보내는 과정에서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과 상대를 위한 최선의 자비라고 말한다. 억지로 인연을 끌어당기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놓아줄 때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놓아주는 행위는 상실이 아니라 치유로 이어지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종종 놓아주는 것이 곧 버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소중한 마음이 상처받고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잡으려는 힘이 강할수록 상대는 더 벗어나려 하고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진다.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무거움을 풀어주는 과정 속에 있다. 서로를 힘들게 만들던 얽힘이 풀리면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수진의 이야기는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던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이 어색함을 해소하려고 더 자주 연락했고, 만나자고 제안했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부담스러워했고, 그 부담이 관계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왜 더 노력할수록 거리가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지는 혼자 깊게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니 작은 대답이 들렸다. 더 이상 예전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처음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인정한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그녀는 관계를 그대로 흐르게 두기로 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마음을 풀어냈다. 그러자 어색했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던 부담도 사라졌다. 이것이 놓아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놓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이다. 놓아주는 마음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깊은 자비도 포함되어 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감정의 자유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이 변했다면 그 변화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태영은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알았다. 그의 연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데이트를 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했다. 태영은 왜 그런지 묻고 싶은 마음을 수없이 눌러 참았지만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작은 평화도 찾아왔다. 태영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라고 느꼈다. 이처럼 놓아주는 일은 상대에게도 필요한 자유를 허락하는 행위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지만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한때 공유했던 따뜻한 기억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인연을 만날 때 더 넓어진 마음의 밭이 되어준다.
또한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감정은 소모되고 자존감은 흔들리며 일상은 불안해진다. 사람은 감정적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진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흐트러졌던 감정들이 차분히 정리된다. 정우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더 노력했고, 더 다정하게 행동했고, 더 이해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모든 노력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의 감정은 점차 잔잔해졌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놓아주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사람을 놓아주는 일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혼자 남을까 두렵고, 좋은 기억이 사라질까 두렵고, 다시는 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깨닫게 된다. 두려웠던 것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끝을 인정하는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끝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되고 마음은 다시 숨을 쉰다. 놓아줌은 내면의 공간을 비우는 일이고 그 빈 공간은 결국 평화로 채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놓아주는 행위는 끝이 아니라 마음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 선택이 쌓여 사람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매달리고 싶어 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정함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다. 마음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내는 순간 드러나기도 한다. 이 과정은 흔히 말하는 단호함보다 훨씬 어려운 내면의 용기를 요구한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의지하게 되면 놓아주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함께한 시간, 쌓아온 추억, 상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까지 한꺼번에 떠오른다. 그럴 때 마음은 자꾸만 속삭인다. 조금만 더 붙잡아 보라고,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 속삭임이 늘 진실은 아니다. 때로는 이 목소리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 소라의 이야기가 그런 순간을 잘 보여준다. 소라는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희생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늘 무거운 의무감이 따라붙었다. 어머니는 소라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소라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뒤로 미뤘다. 일을 선택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기보다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라는 점점 지쳐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얼굴조차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삶이 진정한 나의 삶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만 있었던 빌무가 만들어낸 모습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명확했다. 놓아야 한다는 것.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소라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고 싶다는 것,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대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말을 꺼내는 순간 손끝이 떨릴 만큼 무서웠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느낌도 함께 올라왔다. 붙잡는 대신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순간 소라의 내면에는 조용한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라의 변화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는 존재했고 그 거리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소라는 자신을 잃어가던 관계에서 벗어났고 어머니는 소라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둘 다 자유로워진 것이다. 사람을 잡아두려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혼자가 될까 봐.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봐.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을까 봐 그저 버티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에 있을 때가 많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그 용기 덕분에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생긴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배려가 깃든 행동일 수도 있다.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지혜,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놓아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긴 성숙한 선택이다.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는 결코 작은 용기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진다.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의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 관계든 감정이든 떠나가려는 것을 억지로 소나귀에 쥐고 있으면 숨결마저 탁해지고 생각은 반복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깊은 뿌리를 집착이라고 설명하셨다. 집착은 나의 것이라 믿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집착의 실체는 늘 손에서 흘러나가는 물과도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고 더 큰 허물을 남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던 무게를 비워내는 과정이다. 비우는 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지금 손에 가득 들고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만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들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텅 비워야만 새 빛이 들어온다. 비어있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나를 짓누르던 감정들,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관계들,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들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에서 평온이 자라기 시작한다. 깊었던 한숨은 길을 잃고 복잡한 생각들은 방향을 잃는다.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이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이 삶 전체로 번져가고 새 길을 내어준 마음은 다시 따뜻한 감정을 담을 준비를 하게 된다. 내려놓기에 성공한 사람의 눈빛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준호는 인간관계에서 늘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친구가 부탁하면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들어주었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일을 미뤄서라도 도와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지쳐갔다. 그 지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까 걱정했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 불안했다. 그러던 중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준호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와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표현하던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떠넘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웠다. 준호가 붙잡고 있던 관계의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히려 준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받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것. 도움을 주어야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집착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일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오래된 번호를 삭제하고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선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엔 공허했고 낯설었고 무언가 큰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언제나 긴장하고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던 이전의 감정이 조금씩 사라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의 감정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에 생긴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공간은 결코 상실이 아니었다. 그 안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억지로 노력하거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 준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속에 생기는 공간은 값진 공백이며 새 인연이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비움의 힘은 조용히 사람을 바꾼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상처를 끌어안았던 감정이 서서히 녹는다. 내 마음이 가벼울수록 세상을 향한 시선도 따뜻해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고요함과 확장된 마음의 공간은
그 어떤 관계보다 오래 남는 선물이다. 사람이 떠날 때 마음에 남는 감정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원망이다. 붙잡고 싶었던 인연이 사라지면 가슴 한쪽에서 묵직한 어둠이 천천히 번져오고 그 어둠은 종종 상대를 탓하는 생각으로 모습을 바꾼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는지, 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렸는지. 원망은 이런 질문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쉬지 않고 타오른다. 하지만 이 불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다.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의 평온은 멀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원망은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로 설명된다. 이 마음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되돌리지도 못한다. 그저 마음 안에서 계속 불을 붙이며 나를 소모시킬 뿐이다. 그래서 원망을 내려놓는 마음 수행은 떠나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이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혜진의 이야기를 보면 한눈에 느낄 수 있다. 혜진은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서로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고 갈등이 깊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어느 날 문득 연인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멀어져 갔다. 너무 갑작스럽고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혜진에게 그 이별은 큰 충격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혜진의 마음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상처는 분노로 번졌다. 연인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지?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날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은 혜진의 하루를 가득 채웠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밤에는 잠들기 어렵고 낮에는 먹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원망이 혜진의 삶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오랜만에 절을 찾았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탓에 어디라도 기대고 싶었다. 절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부드러웠다. 오래 앉아있던 혜진은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또 다른 불꽃을 떠올렸다. 바로 원망이라는 불이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연인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회되지 않는 이별에 대한 미련이 만든 감정이라는 것을.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떠난 사람을 탓하는 감정 뒤에는 사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충격이 원망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감정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원망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라보다 흘러가도록 허락하면 되는 일이었다. 혜진은 매일 짧은 명상을 시작했다. 떠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원망하고 있었던 나를 먼저 알아볼게.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원망의 불꽃은 점점 작아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떠난 연인을 생각해도 마음이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억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된 것이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기억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떠나간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다. 원망은 잡으면 잡을수록 커지는 반면 받아들이면 서서히 사라진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원망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작은 평온을 다시 찾게 된다. 이 평온이 쌓이면 떠나간 사람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나를 위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원망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깊이 돌보는 사람이다. 마음의 불을 끄는 그 순간, 인연이 끝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그 고요함이 다시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강물과 강물이 합류하는 순간과도 같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의 물결이 조용히 섞이고 함께 흐르며 넓고 깊은 강을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물길은 오래 함께 흐르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갈라지기도 한다. 이 흐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모든 만남은 비년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헤어짐은 그 인연이 다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만남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이별도 없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뿐이다.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과 다르다. 체념은 포기에서 오지만 받아들임은 이해에서 온다. 어떤 관계가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는 이유도 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 많은 상처가 생기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용히 평온을 되찾는다. 그러면 비로소 그 인연이 내 삶에 남겨준 의미도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태영의 이야기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체화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태영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 민수와 가까운 사이였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해낸 적도 많았고, 야근이 잦은 시기에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태영에게 민수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인생에서 몇 되지 않는 깊은 인연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였을까? 민수가 갑자기 회사를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태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민수는 개인적인 사정과 새로운 목표 때문에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태영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떠나려는 민수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함께 쌓아온 시간, 함께 버텨온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 허전함과 섭섭함은 태영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왜 나를 두고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민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하고, 그런 감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영은 문득 민수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늘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던 기억들, 힘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함께 맛있게 먹었던 늦은 저녁 식사,
실수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따뜻했다. 그때 태영은 깨달았다. 민수가 떠나는 것은 그 인연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물이 합류했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로 태영은 민수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한순간에 마음 변화가 어떤 말보다 깊은 해방감을 주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 때 마음에는 고요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이 머무를 만큼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바로 이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인연이 내 삶에 와서 남겨준 따뜻함과 배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다. 비워진 마음이 새로운 만남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언제든 인연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간다. 그 흐름을 가르거나 막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머물러야 할 관계와 떠나보내야 할 관계가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며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이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깊은 수행이다. 많은 이들이 헤어짐을 빌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놓아줌은 잃음이 아니라 되찾음이다. 그동안 상대에게 빼앗긴 마음의 평온, 억지로 맞추느라 잃어버린 나다운 모습, 상처를 감추느라 굳어버린 감정들이 되살아난다. 놓아줌은 나를 나로 돌려놓는 과정이고 진짜 자유는 이 과정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는 누군가가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을 풀어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안,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불편함, 헤어짐의 조짐만 보여도 생기는 두려움은 모두 마음속에서 나오는 속박이다. 이 속박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그물처럼 얽혀있는 미련과 집착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자유는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서연의 사례는 진정한 놓아줌이 어떻게 자유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연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수와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생활이 바빠지고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했지만 서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오랜 인연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느꼈고 예전처럼 가깝지 않은 관계가 불안했다. 그래서 서연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먼저 하고 약속을 잡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면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수의 태도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메시지에도 예전처럼 따뜻한 답이 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은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서히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그 상처는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계속 마음을 쏟고 있는데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은 서연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문득 자신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한 가지 행동을 떠올렸다. 지수의 소식을 놓칠까 두려워 메시지 알림을 끄지 못했던 것이다. 지수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늘 켜져 있었다. 그제야 서연은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서연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수의 연락 알림을 끄는 것. 그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큰 결심이 필요했다. 알림을 끈 순간 서연은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지수의 반응에 얼마나 의존해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수의 연락이 없어도 서연의 하루는 충분히 충실했다. 회사에서의 시간도 집에서 보내는 저녁도 이전보다 더 평온했다. 지수에게 억지로 맞추느라 놓쳤던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놓아준 것은 지수가 아니라 지수에게 얽혀있던 자신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그 후 서연은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수와의 사이가 멀어진 것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예전의 따뜻한 인연을 감사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 변화가 바로 놓아줌이 선물하는 자유였다. 진정한 놓아줌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집착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게이고 놓아줌은 그 무게를 부드럽게 떼어내는 가벼움이다. 자유는 무거움 속에 있지 않고 가벼움 속에 있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다. 마음의 주도권, 감정의 균형, 나다운 삶의 방향을 되찾는다. 관계가 끝날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말은 그래서 진실에 가깝다. 놓아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다.